조선의 왕들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500년 넘는 세월 동안 27명의 왕이 감춰야 했던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균 수명 47살, 평균 재위 기간 19년. 이 숫자들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왕이라는 자리가 정말 권력의 정점이었는지 아니면 가장 위험한 자리였는지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왕의 이름 뒤에 붙는 호칭 하나가 그 삶 전체를 요약한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조, 종, 군, 이 세 글자가 왕의 운명을 어떻게 갈라놓았는지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1392년, 고려의 무신 이성계가 새 나라를 세웁니다. 그가 왜구를 물리치고 1388년 위화도에서 군대를 돌려 권력을 손에 쥔 지 불과 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민본주의, 즉 백성을 나라의 근본으로 삼는 사상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아름다운 원칙이 500년 내내 지켜졌는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왕이 죽은 뒤에야 호칭이 붙었습니다. 공이 많은 왕에게는 조를, 덕이 출중한 왕에게는 종을 붙였습니다. 문제는 폐위된 왕에게 붙는 군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군이라는 호칭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낙인이었고 역사에서 지워진다는 선고였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뒤를 이은 제2대왕 정종은 제1차 왕자의 난이 빚어낸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좌에 오른 것은 능력이 아니라 형제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다툼 덕분이었습니다. 그 다툼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제3대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왕조를 지키기 위해 형제들을 죽이고 그 죄책감을 왕권 강화라는 이름 아래 묻어버렸습니다. 태종은 사병을 없애고 관직 제도를 뜯어 고쳤습니다. 조선 왕조의 뼈대를 세운 사람이 형제를 죽인 사람과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이 이 왕조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피로 세운 나라에서 아들 세종은 전혀 다른 세상을 열었습니다. 제4대 왕 세종 이도는 태종의 셋째 아들로 조선 500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이름으로 기록됩니다. 세종은 훈민정음을 만들고 지편전을 두어 학문을 키웠습니다. 치구기와 해시계 같은 과학기구를 만들고 북쪽에는 사군과 육진, 남쪽에는 삼포를 두어 영토를 다졌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과학, 음악 모든 분야에서 황금기를 이끈 왕, 세종은 그야말로 조선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완전한 성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 뒤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더 짙었습니다. 세종의 맏아들 제5대 문종은 성품이 온화하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왕국을 온전히 이어받기엔 그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문종의 뒤를 이은 것은 12살짜리 아이였습니다. 제6대 단종 이홍휘. 그 어린 왕의 앞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을 일으켜 권력을 빼앗습니다. 조카는 영월로 유배되고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왕위를 찬탈한 수양대군이 제7대 세조 이유가 됩니다. 그는 나라의 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추진하고 관제를 개혁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를 조카를 죽인 왕으로 먼저 기억합니다. 세조의 둘째 아들 제8대 예종은 재위 1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국대전을 완성했지만 자신의 죽음이 그토록 빠를 줄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종의 뒤를 이은 제9대 성종 이혈은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그는 경국대전을 최종 완성하고 조선 전기의 모든 문물 제도를 정비하여 나라의 틀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성종이 완성한 나라를 산산조각 낸 왕이 그의 친아들이었습니다. 제10대 연산군 이용,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는 이름이 그를 따라다닙니다. 연산군은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수많은 선비를 죽였습니다. 결국 조선 최초의 반정, 중종 반정으로 폐위되었고 왕의 이름 뒤에는 군이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성종의 둘째 아들이자 연산군의 이복 동생인 제11대 중종 이역은 반정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세력의 눈치를 평생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중종은 혁신을 시도했지만 기존 공신 세력의 반격으로 1519년 기묘사화와 신사사화를 초래했습니다. 개혁의 칼을 쥔 왕이 정작 그 칼의 베인 셈이었습니다. 중종의 맏아들 제12대 인종 이호는 재위 8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기묘사화로 없어진 현량과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역사는 그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중종의 둘째 아들 제13대 명종 이화는 12살에 즉위했습니다. 을사사화, 정미사화, 의류사화, 을묘외변, 그 재위 기간이 사화와 전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이 왕의 시대를 설명합니다.
중종의 손자인 제14대 선조 이규는 이이와 이황 같은 걸출한 인재를 곁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당쟁이 깊어지고 임진왜란이 터지면서 그 인재들도 나라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조의 둘째 아들 제15대 광해군 이호는 조선 중기 격동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실리를 택하는 양면 외교를 펼치고 대동법을 실시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광해군은 형 임해군과 이복 동생 영창대군을 역모로 몰아 죽이고 어머니 뻘 임목대비를 유폐했습니다. 결국 인조반정으로 폐위되어 그 역시 군이라는 호칭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선조의 손자 제16대 인조 이종은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지만 곧 시련이 닥쳤습니다. 이괄의 난, 정묘호란, 그리고 병자호란의 삼전도 굴욕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장면, 당신은 어디 서 있었을까요? 나라의 왕이 적장 앞에 이마를 땅에 찧어야 했던 그 치욕은 500년 역사에서 가장 낮은 순간이었습니다. 인조의 둘째 아들 제17대 효종 이호는 형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 8해 동안 볼모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왕이었습니다. 그는 즉위 후 북벌을 국시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효종은 끝내 북벌의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굴욕을 갚으려는 왕의 의지가 현실의 벽 앞에서 꺾이는 것. 역사는 그 장면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8대 현종 이연은 즉위 초부터 남인과 서인의 예속 논쟁, 즉 왕실 제사 예법을 둘러싼 당파 싸움에 시달렸습니다. 나라의 힘이 소모되는 동안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졌습니다. 현종의 아들 제19대 숙종 이수는 14살의 나이로 즉위하면서 어머니의 수렴청정을 원치 않고 바로 직접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왕의 그 선택이 무엇을 예고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숙종은 대동법을 전국으로 확대했고 왕권이 강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재위 기간은 당쟁과 궁중 암투가 극에 달했던 시절로도 기록됩니다. 재위 6년째인 1680년, 숙종은 남인의 영수이자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에게 시와 선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왕은 허적에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자 숙종은 허적에게 기름 바른 천막을 내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허적은 이미 왕의 명령도 없이 그것을 가져간 뒤였습니다. 숙종의 눈이 좁아집니다. 허적은 스스로 사임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숙종은 군권과 병권의 실무자들을 서인 측 인사들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허적의 아들이 영모죄에 연루됩니다. 허적과 윤휴 등 남인의 대표 영수들이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서인 세력이 공신으로 책봉되어 다시 집권하게 된 이 사건이 첫 번째 환국, 경신환국이었습니다. 그해 숙종의 아내 인경왕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듬해 숙종은 서인 집안 출신의 인현왕후 민씨를 두 번째 왕비로 맞았습니다. 그런데 두 왕비 사이 숙종은 궁녀 장옥정의 미모에 빠져들었습니다. 숙종의 어머니는 장옥정을 궁궐에서 내쫓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숙종 9년째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고 숙종 12년째 인현왕후가 장옥정을 정식 후궁으로 들이자고 먼저 제안했습니다. 장옥정은 그렇게 숙종의 후궁이 되었습니다. 숙종과 장옥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제20대 경종 이윤이었습니다. 경종의 재위 시절은 노론과 소론의 당쟁이 신임사화로 폭발하는 절정기였습니다. 숙종의 또 다른 아들, 숙빈 최씨에게서 태어난 제21대 영조 이금은 붕당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탕평책을 폈습니다. 균역법으로 백성의 군역 부담을 줄이고 신문고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영조의 재위 기간에는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뒤주에 가두어 죽인 그 사건은 탕평과 부흥이라는 빛나는 치적 옆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영조의 손자이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제22대 정조이사는 할아버지의 탕평책을 이어받았습니다. 규장각을 세우고 새 활자를 만들었으며 실학을 발전시켜 조선 후기 문화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정조의 둘째 아들 제23대 순조 이공은 11살에 즉위했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 정치가 나라를 뒤덮었고 1811년 홍경래에 난이 터졌습니다. 제24대 헌종 이화는 8살에 왕위에 올랐고 제25대 철종 이변은 강화도 유배 생활을 하다가 19살에 갑자기 왕이 되었습니다. 두 왕 모두 세도 정치의 그늘 아래 실권 없는 왕으로 살았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둘째 아들 제26대 고종 이재황은 12살에 즉위하여 조선의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원군과 민비의 세력 다툼, 구미 열강의 문호 개방 압력, 이모군란을 모두 겪었습니다. 1907년 헤이그 밀사 사건으로 고종은 퇴위합니다.
그리고 고종의 둘째 아들 제27대 순종 이척이 조선의 마지막 왕이 되었습니다. 1910년, 일본이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1392년에 시작된 왕조가 518년 만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은 제1대 태조부터 제25대 철종까지 472년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총 1893권, 888책으로 구성된 이 방대한 기록은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종과 순종의 실록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의 지시 아래 편찬되었습니다. 사실의 왜곡이 심하여 실록의 가치를 손상했다는 것이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500년 조선을 관통한 가장 큰 논쟁은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당쟁과 사화의 불씨는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라 학문 논쟁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두 차례의 큰 전쟁을 겪으면서 성리학적 가치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변하는 현실을 성리학으로 더 이상 설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남인의 윤휴, 소론의 박세당 같은 학자들이 성리학의 뿌리로 돌아가자고 주장했습니다. 주자가 해석하기 전에 원시 유학, 즉 공자 본래의 학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론의 수장 송시열은 이들에게 사문난적이라는 딱지를 붙였습니다. 사문난적은 원래 공자가 숭앙한 학문과 사상에서 벗어난 자를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선비들은 이 말을 왜곡했습니다. 공자가 아닌 주자의 성리학에서 벗어나는 모든 학문을 사문난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학문의 이름으로 학문을 죽인 셈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에서는 명나라 말기에 왕수인이라는 학자가 성리학과 다른 방식으로 유학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양명학이었고 조선에도 그 물결이 밀려들었습니다. 성리학이 독서를 강조하며 먼저 알고 나서 행동하라고 가르쳤다면 양명학은 마음의 수양과 안과 행동의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안에 이미 성인의 씨앗이 있다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양명학은 정제도에 의해 정리되고 퍼졌습니다. 강화도에 유배된 양반과 종친들 사이에 뿌리내려 강화학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양명학이 철학적 성격을 띠었다면 실학은 땅과 밥과 장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의 경제학, 농학, 사회학에 가까운 학문이었습니다. 실학의 중농학파는 세상을 경영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갖춰야 한다는 경세치용을 내세웠습니다. 당쟁에서 패배해 낙향하거나 유배된 남인들이 농업 현실을 직접 보고 느낀 것에서 출발한 학문이었습니다. 핵심은 토지 문제였습니다. 대지주가 차지한 토지를 어떻게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가? 균전론, 한전론, 여전론 같은 다양한 방식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들이 실제 정책이 되었는지는 또 다른 물음입니다. 실학의 또 다른 줄기인 중상학파는 물건을 편리하게 쓰고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자는 이용후생을 표어로 삼았습니다. 청나라에 유학을 다녀온 노론의 자제들이 이끌어 북학파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들은 상공업을 발전시켜 물건을 만들고 유통해야 나라가 부유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이 당시 사회에서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어떤 저항에 부딪혔는지에 대한 기록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선 500년은 학문이 권력이 되고 논쟁이 사화가 되고 사화가 왕조를 흔든 시대였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조선 왕조실록은 지금도 답을 내리지 못한 질문들을 품고 있습니다. 27명의 왕, 518년의 역사. 그것은 단순한 연대기가 아닙니다. 왕이라는 이름 아래 살아야 했던 사람들의 두려움과 야망과 실패와 고독이 켜켜이 쌓인 기록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선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긴 여정을 함께 이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